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3학년도 10월 학평 B형 2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반지름계 1인 4개의 원, C1, C2, C3, C4가 지금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원 C1과 지금 C2의 접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3 위에 움직인 점을 P, 그리고 C4 위에 움직인 점을 Q라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라? AP와 그리고 AQ의 합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뭐라고요? 지금 AP와 그리고 AQ의 합벡터의 뭘 구하라? 최대를 구할 거고요. 지금 얘는 C1과 C2의 접점이고요. 얘 P와 Q는 지금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럼 일단은 뭘 생각해 보는 게 맞냐면 우리가 P와 Q가 적절하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합벡터라는 건 이미 시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합벡터에 더하는 거의 기본이 되잖아요. 평행사변형의 정리. 됐어요? 평행사변형 법칙. 자, 그렇게 되면 이 대각선 길이가 가장 길 때를 원래는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게 길 때라는 것은 P와 Q를 적절하게 움직이다고 보면 결국 이 대각선의 길이가 길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법칙 갖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이 P와 지금 Q가 각각의 원위의 동점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원위의 동점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러한 벡터들을 그 움직이는 동점 위의 중심, 그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항상 쪼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중심으로 쪼개게 되면 선생님 여기를 O3라 그럴게요. 여기를 O4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중심으로 쪼개게 되면 이 O3P 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일정하면서 얘가 P가 돌아감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표현이 되거든요. 마찬가지 O4Q도 우리가 결국 얘의 크기가 고정됐으면서 Q가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 모든 방향이 표현되니까 우리가 어떤 벡터의 합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위에 움직이는 동점이 나오면 그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쪼개자. 이게 기본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벡터를 한번 쪼개볼게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원의 중심 O3로 한번 쪼개면 덧셈으로 쪼갤게요. AO3 그리고 O3P가 되겠고요. 더하기 여기가 A, O4 더하기 O4Q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와 얘를 더해주는 겁니다. 즉 AO3와 더하기 AO4 더하기 O3P 더하기 O4Q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을 뒀다면 이제 거의 다 푼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겠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얘 O3와 O4를 이은 이 벡터들을 한번 이어보면은 결국은 AO3와 이제 얘도 고정 벡터고요. AO4도 고정 벡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개의 합벡터는 구할 수가 있냐 그러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보다 얘를 시점이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항상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정 벡터를 구할 때 이거 시험보다 고정점일 때 합벡터 두 개짜리를 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중점을 한다면 뭐라고요? 이 종점의 중점을 한다면 우리는 얘를 2를 나누고 2를 곱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O3와 O4의 중점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O3와 O4의 중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당연히 C3와 C4의 그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라지 M이라 그러고요. 그럼 결국에는 AM 벡터의 몇 배? 2배 벡터가 됩니다.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얘가 2배 AM 벡터 더하기 그리고 O3P 더하기 O4Q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네요. 자, AM 벡터와 이거 실제로 2배죠. 얘랑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벡터의 뭘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 합벡터가 당연히 가장 최대이려면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서 그것에 그냥 크기만 더해줄 때가 가장 뭐 하겠다? 벡터는 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뭐예요? 결국엔 AM과 같은 방향을 무조건 만들 수가 있죠. 평행하게 P를. 마찬가지 이 Q라는 것도 얘랑 평행하게 무조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세 벡터가 전부 다 평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한다는 것은
크기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은 방향이니까. 즉 이것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의 그냥보다 크기들만 더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아, 지금 원의 중심으로 쪼개놓고 봤더니 이거의 합벡터가 전부 다 같은 방향일 때가 되겠구나. 그럼 이제 뭐 크기만 더하세요. 그럼 어느 크기는 구하기 쉬워요. 지금 실제로 얘의 크기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죠. 그리고 얘도 얼마다? 1이 되는 겁니다. 얘도 1, 얘도 1이고. 그럼 우리 어느 길이만 구하면 된다? AM 길이만 구하면 된다. 원이 4개가 내접하는 상황에서 그 두 접점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자, 요거는 요렇게 좀 쓰면 되는데요. 보세요. 각각의 원의 중심들을 좀 잡게 되면은 이게 서로 전부 다 외접하고 있으니까 그 중심들을 전부 다 연결해 보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변의 길이 같은 말은 뭐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결국에 A는 이 원의 중심의 중점이고 얘가 중점이 되니까 결국엔 얘는 됐나요? 결국엔 얘와 얘와 얘가 전부 다 뭐 평행한 상황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이 AM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랑 같겠구나. 그래서 얼마가 된다? 2가 되겠구나. 됐죠? 결국에는 길이만 더하시면 돼요. 따라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길이들만 더하면 되니까 얘 AM 벡터 크기가 2가 되니까 얘가 4가 되고 그리고 얘 크기가 1이 되고 얘가 1이 돼서 결국엔 얼마가 되겠다? 6.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합벡터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